동부전선과 러시아 혁명, 그리고 평화협상. 1914년 6월 28일 오전 사라예보 거리. 19세의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후계자로 당시 부인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대공과 대공의 부인은 총에 맞은 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었죠. 1914년 8월, 너무도 끔찍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였고, 뒤이어 세르비아의 동맹국 러시아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게 주요 도시를 잃게 되었죠. 오스트리아를 쉽게 이겼던 러시아는 동부전선에서 독일에게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8월 말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5만여 명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10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죠. 독일이 승리한 후 전투를 지휘한 폴 본 힌덴버그와 에릭 본 루덴도르프 장군은 독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를 쉽게 제압했던 독일은 전쟁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위대한 독일 제국을 꿈꾸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상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토지가 넓은 러시아에서 군인, 물자, 장비, 식량 등을 전선까지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1914년 9월 말 러시아에게 승리한 독일은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당시 폴란드는 독일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침략이 쉬웠죠. 또한 폴란드를 장악하면 러시아를 위아래로 공격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 밖으로 서부 전선에서 난항을 겪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러시아는 방어를 하기 위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이후 독일과 러시아는 2주 동안 공격과 수비를 반복하다가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나죠. 독일군이 바르샤바에서 퇴각하자 러시아는 승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시 공격을 감행합니다.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 독일은 폴란드 전선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게 되죠. 1914년 동부전선에서 마지막 전투인 로즈 전투가 발발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러시아가 승리하였고 독일은 14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5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후 1915년 초 서부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동부전선에서의 승리를 노리며 다시 한번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때 오스트리아군이 카페시안 산맥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며 독일을 지원했죠. 러시아는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급작스러운 병력 모집으로 대부분의 신병들이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한편 1914년 10월 터키가 독일의 동맹국으로 참전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령이었던 아르메니아로 군대를 보낸 터키군은 혹독한 추위로 인해 러시아군에게 패배하였죠. 터키의 침공을 받은 러시아는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915년 2월 러시아의 요청으로 영국 해군 제독 위스턴 처칠이 먼저 터키의 다르다넬 해협을 공격했습니다. 처칠은 독일의 약한 동맹국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낸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때 영국군이 중심이 되어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한 연합군이 다르다넬로 향했습니다. 이후 6주 동안 해상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6주라는 시간 동안 영국군의 진군을 막은 터키는 그 사이 육군 병사들을 모집하고 전략을 짤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전투에 패배한 연합군은
상륙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퇴각을 결정합니다. 1915년 4월 25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연합군이 갈리폴리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터키군이 고지도 위에서 대포와 기관총을 쏘기 시작했죠. 결국 연합군은 해안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양측은 병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죠. 1916년 1월 결국 연합군이 후퇴하면서 전투는 터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연합군은 25만 명의 부상을 입었죠. 승리를 쟁취한 이후 터키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온 러시아가 터키의 주요 요새들을 점령했던 것이죠. 한편 1915년 5월 이탈리아가 연합군 측에 가담하면서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을 공격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전선에 있던 병력 중 일부를 티롤으로 파견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스키 전쟁입니다. 스키 전쟁은 약 2년 반의 기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죠. 1915년 여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를 공격합니다. 이와 동시에 오스트리아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카페시안을 공격했죠. 이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전투로 도시는 폐허가 됐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8월 5일 독일군이 바르샤바를 점령하면서 독일은 자신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 착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러시아는 끊임없이 병력을 충원했고 동부전선은 교착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는 브루시로브 장군을 동부전선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1916년 6월 4일 브루시로브의 군대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했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오스트리아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추가로 병력을 동원해야 했죠. 1916년 겨울 독일이 반격에 나섭니다. 러시아에게 빼앗긴 영토를 대부분 수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러시아는 힘들게 얻어낸 영토를 빼앗겼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랜 전쟁으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황제, 지도부, 장군, 군인, 시민들 사이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의복 등의 생필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곳곳에서 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16년 가을에는 러시아 해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발틱해와 흑해 함대의 반란으로 황제와 황후는 고립되었고 황제와 측근들은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독일과 협상을 시도했죠. 1917년 2월 황제는 친위대에게 페트로그라드의 시위를 총으로 진압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간부들이 이를 거부했고 황제와 시민들 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죠. 이후 간부들을 중심으로 황제의 퇴위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3월 15일 결국 황제는 혁명가들에 의해 퇴위하게 되었죠. 러시아에는 새로운 임시정부가 들어섰고 병사들과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알렉산더 케른스키가 임시정부의 총리 겸 러시아군 총사령관에 오릅니다. 그는 브루시로브 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오스트리아를 다시 침공하고자 했죠. 1917년 7월 1일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대부분의 군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지친 것이죠. 전쟁을 거부하던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러시아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붕괴의 과정을 밟고 있을 때 1917년 9월 독일군은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리가 항구를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이러한 시기 러시아의 레닌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숨기고 무조건적인 평화를 외치며 볼셰비키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시민들은 그를 지지합니다. 1917년 말
두 번째로 들어선 임시정부가 러시아의 내부적 문제를 진정시키고자 했지만 레닌은 혁명을 선동합니다. 러시아는 점점 사회주의자의 선동에 휩쓸렸고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시정부는 혁명군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견제하고 있었죠. 11월 7일 혁명군이 겨울궁전을 습격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혁명은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혁명군은 독일과 평화협상을 시도했고 12월 동부전선에서 휴전합정이 체결됩니다. 전쟁은 3년 동안 약 230만여 명의 러시아군의 죽음과 500만여 명의 부상자를 낳은 채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